얘부터 보자. 자, 78번. 문제 보시면은요. 두 함수 fx, gx가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플러스 1 곱하기 fx는 6이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플러스 2분의 gx가 1이다 라고 나와있지. 그랬을 때 리미트 x가 2로 갈 때요, xgx분의 2fx 제곱 플러스 fx 뭐 이런 식으로 식을 좀 바꿔서 생각을 해봐라 이 얘기잖아. 그러면은 이런 얘기가 되거든. 지금 문제에서 봤을 때 니네가 지금 0이나 부정형이 나오는지를 좀 체크해보면 되는데 x 플러스 1 곱하기 fx라는 걸 그냥 계산을 해봐. 그냥 계산을 해서 이렇게 처리하면 되거든. 얘는 봐봐, 원래 푸는 건 어려운데 얘가 x 플러스 1 곱하기 gx인데 fx인데 6이죠. 그러면은 잘 보세요. 요거 2 대입해요. 그냥 2 대입해가지고 정리하면 3 곱하기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가 되고 얘가 6이니까 요거 그냥 계산하시면 이만큼의 값이 얼마가 되냐면 요거 날아가니까 2가 되죠. 됐나요? 그냥 식 정리한 거야, 대입해서. 그 다음에 잘 봐. 얘도 마찬가지예요. 정리하시면 gx도 똑같은 방식으로 정리하시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어떻게 돼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얘 2 대입해도 뭐 0이나 이런 게 안 나오니까 gx라는 거 그냥 처리하면 넘겨가지고 4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지? 됐니? 그러면은 대입을 하겠습니다. 문제의식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답은 x자리에 2를 싹 집어넣어. 그럼 2가 되고요. 얘가 gx니까 4죠. 4 집어넣고 그 다음에 fx가 2인데 요거에 2배를 해서 절반이니까 16이네요. 2배를 해서 제곱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더하기 얼마가 돼? 2가 되겠지. 됐니? 그럼 문제의 정답은 8분의 18이네요. 그럼 약분하시면 얼마가 돼요? 답은 4분의 9. 그냥 이렇게 처리하면 되죠. 되나? 그러니까 부정형이나 이런 게 특히 안 나오면 그냥 대입해가지고 처리하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fx나 gx가 수렴하는지 정확하게 몰라도 그냥 풀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근데 이제 무한대나 이런 형태가 나오면은 좀 조심하라고 그랬죠. 확실하게 발산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앞에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85번도 하나 풀어볼게요. 85번. 자, 85번 보시면 지금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는 2다 라고 돼 있지. 그러면 딱 구조가 봤을 때 x가 지금 마이너스 1로 가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을 싹싹싹 대입을 했을 때 뭔가 좀 이쁘장한 식이 나오겠다 이 생각은 들어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x 플러스 1이라는 것을 내가 t라고 그냥 간단하게 치환을 해봐. 알겠니? 그럼 x 플러스 1이 t라고 치환을 하니까 얘를 보내버리면 x가 마이너스 1로 가죠? 그죠? 그럼 x가 마이너스 1로 가니까 얘는 어디로 가겠어? 0으로 가까워지겠네요. 뭐 요 정도까지는 체크가 될 거고. 그럼 문제식 정리하면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요 자리 계산을 하시게 되면 얘는 t분의 여기가 t가 아니죠. 미안.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 x 플러스 1이 t잖아. 그럼 넘기면 x가 t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럼 t 마이너스 1이 되니까 t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빼기 1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되냐면 ft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t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지. 됐니? 그럼 이게 이제 인수분해가 될 텐데 어떤 식으로 될 거냐면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얘 제곱하시면은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이 나오죠? 그죠? 그럼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날아가니까 그냥 얘는 t로 묶어가지고 t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써준 다음에 여기가 ft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t다. 그러면은 요 식을 이제 이렇게 쪼개보면 되겠네. 이렇게 쪼개고 이렇게 쪼개보시면 되겠죠. 그죠? 각각을 분리시켜서 생각을 하시면 자, 계산 바로 갈게요. 0 대입합니다. 0 대입하시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거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앞으로 빼고 리미트 얘가 t분의 ft가 나오는데 요 값이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값이죠. 되나요? 이게 2가 되겠지. 그 다음에 더하기 1 tt 날아가니까 요거 그대로 대입할까요? 0 대입하시면 얘도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됐니?
자, 그럼 뭐 계산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요거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고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정답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알겠죠? 네,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91페이지에 91페이지란다.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거는 그냥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됐니? 자, 그 다음에 계산 같은 거보다 계산을 좀 이따 하고요. 지금 쭉 계산이죠. 유형 13번부터. 계산이 쭉 나오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거를 좀 할게요. 34페이지로 바로 갈게요. 34페이지 보세요. 자, 34페이지에 144번 봐봐. 자, 144번부터 보시면 자, 함수의 극한에서 가장 학교 시험이든 수능이든 많이 나오는 게 미정계수 결정과 다항함수 결정이야. 얘는. 그래서 144번을 보시게 되면 절반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3분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형태죠. 즉 얘를 이렇게 처리하자. 자, 얘가 3으로 가요. 그럼 x-3분의 요 자리에 써지는 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요 값이 얼마가 되냐면 2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지? 됐니? 그러면은 3을 그대로 대입을 하세요. 그럼 얘가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야 되니까 첫 번째 식이 이렇게 나오네. 9 플러스 3a 더하기 3이라는 것이 얼마가 돼? 제로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니까 a 값을 찾아줄 수가 있겠네요. 12구요. 넘어가시면 되니까 a 값이 마이너스 4라는 것까지 나오겠죠. 됐니?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샥 되네요. 인수분해가 샥 돼서 나오겠지. 오케이? 근데 이거 굳이 안 해봐도 될 것 같고. 자, a 값 찾았고요. 그 다음에 b 값 찾을게요. 자, b 값. 두 번째 식에서 이제 b 값을 찾아보면 리미트 얘는 x가 1로 가거든. 자, 리미트 x가 1로 가고 요 자리가 이제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b 라고 써져 있고 x제곱 마이너스 1이야. 자, 그러고 나서 여기를 봤는데 얘가 2분의 1이야. 스톱. 잘 봐. 이렇게 계산을 해 나가는데 니네가 실수하면 안 되는 포인트를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이게 그냥 계산을 하는 거랑 알고서 정확히 계산을 하는 게 다른데 그 디테일의 차이가 다른데 문제를 보시면은 얘를 1을 대입하잖아요. 그럼 얘를 1을 대입하면은 얘는 분자가 0이 되거든. 그지? 분자가. 근데 쌤이 마풀교과서 수업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을 거야. 잘 봐. 분자가 0이야. 그럼 분모가 0이다. 맞아? 틀려? 틀리다고 그랬어요. 다시 보세요. 분자가 0이라고 해서 무조건 분모가 0인 건 아니라고 그랬지. 그지? 어떤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랬냐면 얘가 만약에 2분의 1이 아니라 0이라고 해봐. 그러면은 얘는 0이 될 수가 없죠. 0이 돼도 되고 안 돼도 돼요. 알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그냥 0이면 얘가 다른 숫자 뭐 예를 들어서 이 값이 3이라고 해봐. 그럼 3분의 0도 뭐야? 그냥 0이지. 그지? 그러니까 얘가 굳이 0이 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런 거 조심하라고 했죠. 오케이? 꼭 체크하는 습관을 가지시고 근데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얘가 0이 아닌 2분의 1로 수렴을 하니까 얘가 0으로 가면 반드시 얘도 뭘로 갈 수밖에 없다? 0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지. 부정형이 나와야 되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1을 대입을 하세요. 1을 대입하시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b가 0이 나와야 되니까 b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럼 a 값, b 값 대입해서 계산은 마무리 지어주시면 됩니다. 알겠나요? 이런 거 좀 확인 좀 잘 하시고 자, 그 다음에 145번도 해볼게요. 자, 145번 보시면 실수 a, b에 대해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어쩌고저쩌고인데 자, 분모가 0으로 가네? 그럼 분모가 0으로 갈 때는 볼 것도 없이 분자도 0으로 갈 테니까 2a를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라고 써주시면 되고 얘가 0이겠죠. 그죠? 자, 그럼 얘가 0이니까 어떤 식의 형태가 나오냐면 b라는 값 자체가 2a라는 값이 그대로 나오겠네. 됐니? 그러면은 얘식 계산하시면 리미트 x라는 것이 얼로 가? 1로 가. 그런 다음에 여기가 자, 계산하시면 x-1분의 a라고 묶을게요. 그 다음에 루트 x-1이다 라고 이렇게 처리가 1이 아니지? b가 2a잖아. 그러면은 2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 됐어? 오케이? 2a군요. 그러면 미안. 2a로 묶으면 1이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처리하는데 요거 그냥 이 정도 계산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인수분해 할게요. 인수분해 할 필요도 없이 약분할게요. 바로 가능하죠?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로 약분하시면은 남는 게 뭐가 남냐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여기가 2a가 써지고 요 자리가 그냥 루트 x 플러스 1이라고 남으니까 여기다가 1 대입하시면은 2가 나오죠. 즉 얼마가 나온 거야? 4a라는 게 나오는데 그 4a라는 값이 문제에서 얼마래? 4a가 얼마래니? 1이래네요. 그죠? 그럼 4a가 1이니까 얘는 a 값이 얼마가 돼요? 4분의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b 값은 요거에 2배 해주시면 되니까 2분의 1이 다 나오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네. 분모 왜? 뭐 잘못됐어? 루트 x 플러스 1이 분모로 가야 되나요? 그러네요. 젠장. 다시. 너무 빨리 계산했다. 계산을 잘못했네요. 자, 리미트 x가 1로 가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여기가 루트 x 플러스 1이 여기로 오고요. 그 다음에 2a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다 1 대입하면 훨씬 더 숫자가 좀 간결해지죠. a가 1이 나오네. 됐어? 그럼 a가 1이니까 b는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겠지. 네, 요거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52번은요. 152번 간단하게 언급만 좀 하고 넘어갈게요. 152번 문제 보시면 35페이지에 152번은 얘들아 딱 봐도 분자분모의 식이 지금 서로 다르잖아. 근데 분자분모의 식이 전부 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거든. 따라서 얘는 유리화를 2번 해야 돼요. 알겠나요? 각각 다 유리화를 하셔야 돼. 알겠어? 그래서 써놔. 152번에다가는 유리화를 2번 한다 라고 써놓으시면 돼. 알겠지? 그 다음에 유리화 그 2번 한 거 갖다가 문제에서 주어진 걸로 계산해 주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알겠나요? 오케이? 계산 차분하게 해보시면 되고 근데 계산이 좀 복잡하기는 해요. 알겠죠? 아무래도 문자가 많고 식이 좀 길다 보니까. 오케이? 네, 넘어가겠습니다. 37페이지에 164번 보세요. 자, 37페이지에 164번인데 유형 21번 자체에다가 별표 5개를 쳐놔. 유형 21번 자체에다가. 유형 21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함수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라서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되는데 볼게. 자, 164번부터 갈게요. 이제 공부하다 보면 느끼실 건데 수투가 뒤로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극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지금 배우는 1단원 자체는.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월요일날 했던 거 있잖아요. 연속 단원. 연속 단원부터가 난이도가 조금 되게 급격히 상승하는 경향이 있거든. 문제들이. 그러니까 극한 정도만 돼도 극한은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패턴 그대로 풀면 돼. 그냥 그 패턴 그대로 풀어나가면 되는데 자, 해볼게요. 164번은. 자, 일단 어차피 항상 극한 계산을 할 때는 니네가 항상 머릿속에서 부정형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 왜냐면 부정형이 아닌 극한은 너무 쉽다는 거야. 왜? 그냥 대입만 하면 답이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부정형, 0분의 0꼴이라든가 무한대분의 무한대라든가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보세요. 164번 같은 경우에 일단 확인을 해볼 게 뭐냐면 첫 번째 조건,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자, 첫 번째 극한식이 이렇게 나와 있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 자, 얘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여기가 x세제곱 플러스 5가 되고요. fx고요. 2라고 적혀있지.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fx라는 함수가 뭐가 될 거냐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2고 차수가 3인 애구나. 이 정도로 바로 시작을 하면 되겠지. 자, 이렇게 세팅을 해두고 그런 다음에 이제 뭘 찾냐? 인수를 찾는 거야. 자, 그럼 전형적인 다항함수 추론 문제인데 잘 봐. 쌤이 다항함수 추론할 때는 항상 첫 번째 차수와 최고차항 개수를 먼저 찾아라. 어떤 조건이 나와도. 알겠어? 어떤 조건이 나와도 최고차항 개수랑 차수를 먼저 찾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인수를 찾아야죠. 그럼 인수라는 것은 결국 어떤 형태가 될 거냐면 어떤 숫자를 대입했을 때 0이 나오는 요 식들을 찾으라는 거야. 그리고 요게 많으면 많을수록 식 세우기가 어때? 훨씬 더 편해지겠죠.
식을 세우는 게 훨씬 더 편해질 거라는 거야. 자, 근데 두 번째 조건이 바로 나오네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fx가 6이래. 아, 그러면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 자체가 바로 어디로 가? f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가 0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자, 이렇게까지가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보세요. 야, 얘 처리하면은, 자, 그럼 일단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fx라는 친구가 뭐를 인수로 갖고 있냐면, fx가 x 플러스 1이라는 것을 인수로 갖는구나. 요까지가 확인이 됐죠. 오케이? 자, 인수로 갖는구나까지가 확인이 됐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나오죠.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거든? 확인되나요? x-2. 자, 그러면은 요거는 그냥 생략할게요. 2 대입하면 뭐가 나온다는 거야? 2 대입하면 0이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럼 2 대입하면 0이 나오니까 얘는 어떻게 해? x-2도 인수로 갖고 있겠다. 요렇게까지가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식들을 종합을 해보면 fx라는 함수는 이런 식이 써지겠네요. 자, fx는 어떻게 돼요? 얘는 x가 아니고요. 2. 그 다음에 여기가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 이렇게 갖고 나머지 하나를 몰라요. 그러니까 x 플러스 그냥 뭐라고 잡을까? 문자가 p라고 했고 아까 a라는 문자 안 썼죠? 네, 이렇게 잡아보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 오케이? 됐어? 뭐 x 플러스 a, x 마이너스 a 이렇게 해도 되는데 자, 그런 다음에 볼게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대입해가지고 대입하면 되죠. 무슨 얘기냐면 얘가 있잖아. 얘를 두 번째 식에다가 대입을 해봐. 두 번째 식에다가 대입하면 자, 리미트 x가 1로 가죠. 마이너스 1로. 그럼 그때 요거 그대로 대입하시면 2배에 x 플러스 1 되고 x 마이너스 2 되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a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분모 자리에 누가 있냐면 x 플러스 1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딱 있는 거지. 됐니? 그럼 얘가 x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얘 그냥 처리하시면 어떻게 나와? 이렇게 지워진다는 얘기야.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 그러면은 정리하면 어떻게 나와? 2 곱하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a다 라고 해서 이렇게 처리가 되고 요 값이 얼마가 되면 돼요? 문제에서 나와 있는 극한값 6이 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요거 두 개 곱한 게 마이너스 6이 되니까 이 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네. 되니 여기까지? 아닌가? 맞죠? 네, 마이너스 1이 되면 되니까 a 값은 얼마가 나와요? 제로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a가 제로라는 것까지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식이 이렇게 완성이 되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뭐만 써주면 돼요? x 플러스 a 대신에 x를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답이겠지. 됐니? 그럼 요거를 이제 세 번째 조건식에다가 대입해서 p 값 찾아주면 정답이 나올 겁니다. 됐나요?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65번 해볼게요. 자, 165번. 165번은 얘는 치환이죠. 얘는 그냥 전형적인 치환하는 형태지. 됐니? 왜? x분의 1이 있잖아. 그러면 잘 봐. 치환을 해볼게. x라는 친구가 지금 0 플러스로 갑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나는 x분의 1이라는 게 거슬리는 거야. 그래서 x분의 1을 t라고 치환을 해. 그럼 x분의 1이 t가 되면 이 값은 어디로 갈 거냐? 얘가 0으로 가죠? 그럼 얘가 0으로 가는데 주의하실 사항은 여기 봐. x분의 1의 그래프를 그려봐. 그럼 x분의 1의 그래프를 그리면 y축, x축이 되고 이렇게 그려지지. 그지? 그랬을 때 지금 문제에서가 0 플러스잖아. 그럼 0 플러스니까 0 우극한이니까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가서 플러스 무한대로 가요. 맞죠? 됐니? 근데 잘 보세요. 참고로 자,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만약에 x라는 애가 0 좌극한이래. 0 좌극한. 그러면 그때는 왼쪽에서 오는 애가 되니까 그때는 치환하면 이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부호 실수하면 안 됩니다. 알겠나요? 좌극한일 때와 우극한일 때가 다릅니다. 오케이. 요거 확인하시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그냥 플러스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문제에서. 자, 그런 다음에 문제에다 대입을 하자. 대입하면
리미트 t가 이제 무한대로 가는 애로 바뀐 거거든. 자, t가 무한대로 가는 애로 바뀌고 요식 계산이 좀 귀찮긴 한데 한번 해볼게요. 자, x 자리에다가 그럼 이제 뭘 대입해야 되냐면 요거랑 요거 위치만 바꿔주면 되지. 요렇게 샥 바꿔주면 되겠네. 그럼 요렇게 두 개 위치 바꿔주면 되니까 x라는 게 t분의 1이 되죠. 그럼 x라는 게 t분의 1이 되니까 통분까지 할게요. 자, t세제곱분의 분모가 이렇게 써지겠지. 1 더하기 t제곱 이렇게 써질 거고, 그 다음에 위의 식은 어떻게 되냐면 t세제곱분의 1 곱하기 ft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다. 여기까지가 정리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게 얼마인 거야? 5다 라는 거지. 됐니? 그러면 이왕 하는 거 한번 해버릴까? 여기도 t세제곱이니까 얘를 그냥 통분을 시켜버리면 요 값까지가 뭐가 되냐? 이렇게까지 바뀐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처리 가능하죠?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세요. 됐어요?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t세제곱 날아가고 정리가 되니까 얘는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요 식이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요게 분모로 가니까 1 플러스 t제곱이 남고요. 얘는 ft 마이너스 t세제곱이 남는데 이 값이 5로 수렴한대. 아,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얘가 5로 수렴한다는 얘기는 분모가 2차잖아? 그지? 그럼 분자도 몇 차가 돼야 돼? 2차가 돼야겠죠. 맞아요? 그럼 분모도 2차고 분자도 2차가 돼야 되니까 결국 ft 마이너스 t세제곱이라는 것이 어떤 식이 돼야 돼요? 5t제곱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온다는 것까지 뽑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식을 치환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알겠나? 왜? 이해가 안 됐어? 네?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계산한 거예요. 치환해가지고 계산해서 정리한 거.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식 가야죠. 두 번째 식은요, 딱 봐도요, 분모에다가 1 대입해봐. 분모에다 두 번째 식에 분모에 1 대입하면 0 나오지? 그럼 분자에 1 대입해도 얼마 나와? 0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네. 결국 정리하면 ft라는 게 넘어가. 그럼 식이 이렇게 되지. ft는 3차 식이에요. 그래서 t세제곱 더하기 5t제곱, 그 다음에 미지수 잡을게요. at 더하기 b다 라고까지 이렇게 잡힌다는 얘기야. 됐니? 오케이.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두 번째 식에서 내가 알아낸 사실이 f1이라는 게 얼마가 되는 거야? 제로가 되는 거죠. f1이 제로가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1, 1, 1 대입하면 제로가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럼 뭐가 없어? 상수항이 아닌데? 상수항이 있군요. 0이 아니니까. 그러면은 조립제법 씁시다. 조립제법 쓰면 1, 5, A, B 이렇게 놓고 목만 좀 찾아주면 되니까 인수분해 하시면 여기가 1이죠. 그럼 여기 1이니까 1이고요. 1이고요. 6이 나오고요. 6 나오고요. A 플러스 6까지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제로가 나오겠죠. 당연히. 자, 그럼 얘가 제로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럼 얘가 제로가 나오니까요. 요거 정리하시면 극한 바로 계산할게요. t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t제곱 더하기 6t 더하기 a 플러스 6이라는 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밑에 인수분해 하시면 요거를 t로 바꾸자. t 마이너스 1 곱하기 t 플러스 2가 되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리미트 t라는 친구가 어디로 갈 때? 1로 갈 때의 극한값 계산하라는 얘기니까 날리고 날려서 대입하면 되겠지. 그치? 그럼 계산 마무리 하시면 얘는 3분의 여기다가 1, 1 대입하시면은 a 플러스 1, 1 대입하면 얼마야? 13이죠. 그죠? 그럼 a 플러스 13이니까 시리가 내 목소리를 들었네. 자, 3분의 1이죠.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A값 계산하시면 되죠. A값 얼마 나와요? 이렇게 처리하면 얼마니? 3A 더하기 13이죠. 이게 12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아닌가? 9가 돼야 되는구나. 왜냐면 3분의 9가 되면 이게 되니까. 맞지?
그지? 그럼 얘가 9가 되니까 요거 넘어가시면은 a 값이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오나? 별론데? 아닌가? 계산 잘못했나? 마이너스 12가 나와요? 아 그러네요. 뭔 짓을 하는 거야? 네, 미안. a가 마이너스 10이 나오면 되죠. 예. 됐어요? 그럼 a가 마이너스 12가 나왔네?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2 샥 대입해. 여기다 마이너스 12t 이렇게 대입하고, 그 다음에 b는 뭐냐면 이렇게 더했을 때 얘가 a 플러스 6이니까 결국 이거 두 개를 더한 거잖아요.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했다는 얘기가 0이니까 b라는 값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a 빼기 6이 되겠지. 그래서 a 값 마이너스 12 대입하면 b 값은 6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6까지가 처리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식 다 찾았고요. 정답은 얼마가 될 거냐면 10이라는 값이 나오면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치환해서 푸는 문제인데 계산이 좀 길긴 한데 밑에 문제도 똑같아요. 166번도. 알겠죠? 그러니까 확인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76번으로 넘어갈게요. 안 빠르지? 빨라? 빨라? 아니죠? 괜찮죠? 왜냐면 우리 오늘 1등급 문제도 풀어야 돼요. 1등급 문제는 숙제는 아니었잖아요. 내가 숙제 안 내줬지? 자, 가볼게. 176번 봐봐. 176번 하나 해보시면은, 자, 갑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데, 자, 이게 여러분이 요런 거에 당황했을 수가 있어요. 잘 보세요. 여기가 2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x고요. 그 다음에 요쪽이 가운데가 fx라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1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내가 구해야 되는 게 x 마이너스 1분의 fx의 극한값이거든. 극한값. 그러면 이 문제는 잘 봐. 이 모양을 맞춰줘야 돼.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구하는 극한값이 이거란 말이야. 리미트 x가 1로 가. 그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fx라는 것을 구하겠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를 식을 fx라는 식을 지웅아 고개 들고 똑바로 앉고, 자 fx라는 식을요 이것과 이거를 이용해서 직접 찾는 거는 나는 궁금한 게 아니라고.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 얘를 x-1로 나눈 다음에 1을 대입했을 때의 극한값이 궁금한 거지 fx가 무슨 식인지는 별로 안 궁금하단 얘기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 문제는 쉽게 말하면 fx를 찾는 게 아니에요. fx를 찾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다가 양변을 x-1로 나눠. 그대로. 그럼 얘도 x-1로 그대로 나눠. 그 다음에 이쪽도 그대로 x-1로 나눠. 됐어? 근데 재미난 결과가 생겨. 그러면 잘 봐. 여기다가 1 대입해봐. 여기다가 1 대입하면 2 빼기 6 더하기 4니까 0 되지. 그지? 그 다음에 일로 와봐. 여기다가도 1 대입해봐. 그럼 1 빼기 2 더하기 1이니까 뭐 돼? 0 되지. 아, 그러니까 얘도 뭐야? 0분의 0꼴, 0분의 0꼴, 0분의 0꼴 극한 형태가 된다는 거야. 전부 다. 알겠어? 그럼 얘를 인수분해를 싹 어떻게 해야 돼? 해줘야 돼요. 그럼 얘를 일단 조립제법을 바로 써버리면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제로죠. 없죠. 상수항은. 자, 그런 다음에 얘에다가 1을 대입을 해. 그럼 여기가 2가 나오고 얘가 얼마가 돼요? 요게 2가 나오고 얘가 2가 되고요. 마이너스 4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4 되고 여기가 제로가 돼버리네. 이런 형태가 되네. 얘도 제로고 얘가 제로고 여기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왼쪽부터 갈게요. 자, 왼쪽 식이 이렇게 돼. 리미트 x-1분의 요 식이 x-1 곱하기 2x 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써진다는 얘기야. 몫을 그대로 쓰면. 자, 그 다음에 똑같이 리미트 붙여주고 x-1분의 fx 써놓고 그 다음에 이 맨 오른쪽식을 보면 요것도 똑같이 1로 나눠주면 조립제법 바로 쓸게요. 1, 그 다음에 라라라 얼마야?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0, 0, 1이죠. 그럼 나는 몫만 하나 찾아주면 되니까 여기다가 1 그대로 대입해서 정리하면 1 되고요. 1 되고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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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 돼서 제로가 나오는 뭐 이런 구조가 되겠네. 그래서 요 식을 정리해보니까 어떤 식으로 가는 거야? 그냥 x-1분의 여기가 x-1 하나 인수가 묶이고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처리가 되니까 전부 뭐가 가능하냐면 약분까지가 가능하지. 됐니? 자, 그런 다음에 1을 대입을 해. 그런 다음에 1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얘는 2 빼기 4니까 요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을 대입해보면 1 빼기 1 빼기 1 빼기 1이잖아. 그럼 1 빼기 1 빼기 1 지워지고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아, 결론. 이쪽에 생기는 극한값이 마이너스 2고요. 저쪽에 생기는 극한값도 마이너스 2니까 가운데 낀 애도 당연히 뭐가 될 거다? 마이너스 2가 될 거다. 샌드위치 정리가 나오네요. 됐어요? 자, 요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야. 즉, 잘 봐. 이렇게 부등식이 복잡한 형태가 나왔을 때는 절대로 니네는 fx 자체를 구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fx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부등식이 나오면. 알겠니? 그냥 문제에서 내가 주어진 극한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고 니네는 그걸 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주어진 부등식 갖다가 그냥 극한 계산 처리해버리면 된다는 거야. 알겠어? 괜히 어설프게 식 찾으려고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됐죠? 자, 정리 좀 해보시고요. 177번도 한번 해볼게요. 요거 절대값 나와 있는 거 어떻게 풀어야 되나? 자, 요거는 식 푸는 것만 내가 가르쳐 줄게. 자, 177번은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얘는 부등식이 좀 내가 알고 있는 부등식이 아니란 말이야. 그게 문제거든? 왜냐면 내가 원하는 부등식은 뭐냐면 왼쪽도 부등식이고 오른쪽도 부등식인 거야. 강훈아, 그지? 뭐라 그랬어 내가? 왼쪽도 졸고 오른쪽도 졸고 식기야. 잘 봐. 다시. 왼쪽도 부등식이 있고 오른쪽도 부등식이 있어야 내가 식변형 적당히 해가지고 리미트 붙여서 왼쪽 오른쪽의 극한값이 같아지면 가운데 것도 극한값이 같아질 거다. 이것만 배웠잖아 우리는. 맞아? 그러니까 이거 만들어주란 얘기야. 절대값 풀어. 절대값 푸세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절대값 풀면 fx-2x가 1보다 작대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1보다 크고 fx-2x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내가 만들어줘야 되는 식이 뭐냐면 fx제곱이네요. 야, 그러면 넘겨. 싹 다 양쪽에 2x를 더해. 그러면 2x 빼기 1. 그 다음에 fx.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돼? 2x 플러스 1. 이렇게 처리가 되고 내가 원하는 거는 이거를 제곱해서 누구로 나눈 거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눈 거죠. 맞아? 그러면 양변 제곱해. 양변 제곱하시면 이런 식이 나오죠. 4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4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이라고 나오고 이게 fx제곱인 형태가 나오니까 얘를 나눠서 극한 계산해서 답을 찾아주면 된다는 겁니다. 알겠나요? 계산은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오케이. 자, 정리하시고요. 2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형 23번. 자, 유형 23번에 이제 활용이죠. 자, 활용 연습 좀 할게. 자,
극한 활용 문제를 다시 해봐. 극한 활용 문제는 자, 마플 교과서에서도 설명했었는데 학교 시험에는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나올 거야. 수능은 잘 안 나와요. 수투에선 잘 안 나와. 미적 하시는 분들은 미적에선 무조건 나오니까 미적 가서 열심히 해야 돼. 삼각함수 극한도요. 그런 애들은. 근데 잘 들어. 극한 활용은요. 극한 활용은 니네가 푸는 법을 안다고 풀리는 것도 아니고 푸는 법을 모른다고 아예 못 푸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문제에 주어진 상황을 얼마만큼 잘 분석하냐야. 알겠어? 비슷한 패턴의 문제가 아니라고. 즉 앞에 지금까지 유형 22번까지는 이렇게 계산을 해 나가면 이 순차적으로 계산을 해 나가면 아 그냥 자연스럽게 답이 떨어지는 구조의 풀이란 말이야. 분모가 분자가 0인지 체크하고 그 다음에 얘가 수렴하는지 체크하고 그런 건데 고개 들고 똑바로 잘 들어. 지금부터 내가 하는 거는 극한 활용은요.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지금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잘 안 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얘는 단기간에 늘지 않아요. 알겠어? 얘는 꾸준히 해야 돼요. 그냥 꾸준히 식을 세우고 계속 지속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언제까지? 학교 시험 볼 때까지. 그래야 니네가 학교 시험에 나오는 걸 맞출 수가 있어. 왜? 뭐가 나올지 몰라. 어떤 도형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등장할지 모른단 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식을 세우는 능력 자체를 자꾸 연습을 해야 느는 건데 자 볼게요. 182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를 풀 때 아예 어떻게 식을 세워야 될지조차 손도 못 대는 친구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가르쳐 줄게. 잘 봐. 18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y는 x제곱 위에 점 p와 q가 있습니다. OPQ의 넓이를 FT라고 하고요. 동그라미 치세요. FT. 자, 그 다음에요. 직선 QP와 Y축과의 교점의 Y좌표를 GT라고 한대요. GT 동그라미 치고.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리미트 T라는 친구가요. 무한대로 갈 때 EFT 더하기 1분의 TGT 마이너스 T의 값을 계산해 주세요 라고 나와 있거든. 그럼 잘 봐. FT가요 삼각형 누구? OPQ의 넓이래. 그 다음에 GT는 뭐냐면 GT는 문제에서 직선 QP의 Y절편이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잘 봐. 내가 이 극한을 계산하려면 요 자리와 요 자리가 모두 T라는 문자로 식이 표현이 돼야 돼. 이게 첫 번째야. 어떤 다른 문자가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라. 알겠어? 무조건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라고.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삼각형 OPQ의 넓이지. 이것도 T로 표현하고 QP의 Y절편도 뭘로 표현해? T로 표현하라고. 자, 그러면 밑에 게 쉬우니까 밑에 거부터 할게. 잘 봐. 집중. 고개 들고 잘 봐. 이런 문제들은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고를 갖고 쌤이 어떤 사고를 갖고 이 문제를 해석해서 푸는지를 자꾸 느끼고 보고 배우라고. 그리고 연습하라고. 그래야 늘어. 알겠어? 잘 들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QP의 Y절편이야. 그럼 나는 얘를 구해야 돼. 맞죠? QP의 식을 구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뭐 대입해요? X자리에 0 대입해요.
그럼 t가 나오죠. 그럼 QP가 어떻게 돼 있나 봅시다. Q라는 점이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나요? Q라는 점이 문제에서 미지수로 마이너스 2t, 4t 제곱이죠. 그 다음에 P 보세요. P는 뭐예요? t, t 제곱이에요. 그러면 QP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요. 갑니다. 기울기부터 찾으면 기울기는 얘에서 얘를 빼요. 마이너스 3t. 얘에서 얘를 빼요. 3t 제곱. 그럼 t는 0이 아닐 테니까 마이너스 3t로 나누세요. 그럼 마이너스 3t로 나누면 뭐가 나와? t가 아이고 마이너스 t가 나오다. 이게 기울기야. 그 다음에 잘 봐. 이거를 뭘로 잡아? 지나는 한 점. 그럼 지나는 한 점을 내가 t, t 제곱으로 잡아. 그런 다음에 직선의 식을 세워. 그럼 y는 t 괄호 x-t 마이너스 t죠. 마이너스 t 곱하기 x-t 더하기 t 제곱. 이렇게 나오지. 그럼 내가 여기에서 뭘 구해야 돼? 뭘 구해래? y절편. y절편. 그럼 y절편은 x가 없다는 얘기잖아. 맞아? x에다 0 대입하는 거 아니야? 그럼 x에다 0을 대입해. 그럼 이거 하면 t제곱이잖아. 아, 나오네. gt가 뭐야? gt가 2t 제곱이네. 이렇게씩 세우는 거. 알겠나? 이게 2t 제곱이라고. 그 다음에 잘 봐. ft 구하자. ft는 뭐야? 넓이야. 누구의 넓이? 삼각형의 넓이. 근데 그거 무슨 삼각형이야? 그거 무슨 삼각형이야? 에? 그거 무슨 삼각형이니? 문제 봐. 무슨 삼각형이야? 웃잖아. 그거 무슨 삼각형이니? 어? 뭐야 이거? 그냥 삼각형이죠. 뭘 그냥 삼각형이지. 뭘 무슨 삼각형인지 찾고 있어. 그냥 삼각형이지. 자, 그럼 잘 봐. 도형이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도형에 대해서는 항상 지식을 많이 쌓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 다 불러봐. 아는 거. 제일 쉬운 거. 제일 쉬운 거부터 하자. 자, 삼각형 넓이 우리 지금까지 배운 거. 2학년이 2학기가 돼서까지 배운 거. 뭐 있어? 첫 번째.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언제 어디서 뭘 쓸지 몰라서 그래. 알겠어? 언제 어디서 뭘 쓸지 몰라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중학교 도형이든 고등학교 도형이든 니네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도형에 대한 지식은 늘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돼. 그래야 도형 문제를 잘 풀어. 도형은요 정말 아는 만큼 보여요. 아는 만큼. 알겠어요? 특히 이과 가는 친구들은 니네 수능에 도형 문제가 3개가 나온다니까? 이과는 수능에 도형이 3문제가 나와. 문과는 1문제 나오고. 그럼 이과 가는 친구들은 도형만 해도 11점이야. 그거 최소 11점이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잘 봐. 삼각형 2분의 1 곱하기 비평 곱하기 높이. 또 뭐 있었어? 이거 있었죠? 2분의 1 곱하기 AB 곱하기 뭐? 사인 세타. 됐나요? 또 뭐 있어? 아는 거 다 불러. 이거밖에 없어? 이것도 있잖아. 2분의 1 곱하기 4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 내심 나오면? 됐니?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외저번의 반지름을 알면 4R분의 ABC 세변의 길이의 곱. 이런 것도 있다고. 얘는 외심, 외저번. 얘는 내저번. 또 뭐도 있어? 또 사선식. 이런 것도 있었죠? 좌표 평면에서 사선식 찾는 거. 그지? 됐니? 뭐 이런 식이란 말이야. 됐어?
자, 근데 이 문제 봐봐. 그럼 이 문제 내가 그림 살짝 그려보면 갑니다. 요렇게 이차함수 있고요. 원점을 접하는 이차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쯤에 P라는 점이 있고 요렇게 이었고 그 다음에 요쯤에 Q라는 점이 있어서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졌어. 됐어? 근데 P라는 점이 T로 표현이 되어 있고 Q라는 점도 T로 표현되어 있고 나는 이 넓이 구하고 싶은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이 넓이 구하는 방법은 첫 번째, 요 문제에서 적용시킬 수 있는 거. 이거 구하는 거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요. 그냥 하면 돼요. 그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얘를 구하려면 그냥 내가 말로 설명할게. 만약에 내가 이거를 쓰고 싶어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를 쓰고 싶으면 일단 밑변을 이걸로 잡았다고 해봐. 그럼 이걸로 잡아서 밑변의 길이를 구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써서. 그런 다음에 요 점에서 이 직선에다가 내린 수선이 필요하니까 수선, 즉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써.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쓰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하거든. 그럼 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거기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이걸 써.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스파 안 해. 탈락이야. 안 해. 그러니까 이런 게 보여야 된다고. 도형 문제 잘하는 거는요. 도형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풀려면 도형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면 돼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 상황에선 이게 편하겠다, 저 상황에선 저게 편하겠다가 자연스럽게 보인다고.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사실 축적이 되어 왔어야 되냐면 중학교 때부터 축적이 되어 왔어야 돼, 사실. 그지? 근데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솔직히 말해봐. 공부 별로 안 했잖아. 그죠? 절대평가니까. 수학 대충 해도 전날만 해도 대충 해도 90점은 나오잖아. 뭐 조금 미스 나서 88점 나와서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죠, 어머니. 이러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게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고등학교 와서 또 이 고생인 거야. 알겠어? 학기 초에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뭔지 알아? 매년 학기 초에? 겨울방학 때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뭔지 알아? 중학도형 총정리 이런 거야. 고3 애들이 제일 많이 사. 뭐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잘 공부를 해두라고. 자, 그럼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이거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러면 정리를 해주면 이 식을 딱 봤을 때 나는 첫 번째 떠오른 거 세 점의 좌표를 알아요. 어쨌든 식으로 세우는 거니까. 자, 세 점의 좌표를 알 때 우리는 뭘 쓸 수 있냐면 사선식이라는 걸 쓸 수가 있어. 자, 그럼 사선식은 뭔가요? 사선식은요, 아마 들어본 친구들은 들어봤을 텐데 신발끈 공식이라고 하는 거죠.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잘 정리를 해놔. 그리고 얘들아, 공식을 쓸 때는 있잖아. 그냥 막 쓰면 안 돼. 알겠니? 공식을 쓸 때는 항상 상황이 있어. 동우진? 뭐가 있다고? 정신 차려 인마. 알았어? 다시. 공식을 쓸 때는 항상 상황이 있다고.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과 부합을 해야 써먹을 수가 있는 거 아니야. 조건과 맞아야. 그지? 잘 봐. 사선식은 세 점의 좌표를 알 때 쓸 수 있어. 이걸 외워. 야, 니네 공식 외우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공식 그 알파벳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요. 뭐 이런 것만 외워 맨날. 코사인 법칙. a제곱은요.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코사인 세타요. 뭐 이런 거. 곱하기 코사인 세타요. 뭐 이런 거. 그럼 그거 언제 쓸 거냐? 이걸 물어보면 모르겠는데요. 이래. 공식을 외우는 거의 기본은 뭐냐면 공식 그 자체는 당연히 계산을 해야 되니까 외워야 되지만 그 공식을 어느 상황에서 쓸 거냐. 그럼 사선식은 언제 쓴다고? 세 점의 좌표를 알 때. 알겠니? 다시. 사선식은 뭐라고? 세 점의 좌표를 알 때. 즉 좌표가 없으면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좌표가 없으면 못 써.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럼 잘 봐. 공식은 뭐냐? 라지 S는 2분의 1 곱하기 절대값
x1, y1 순서대로 이렇게 쓰세요. x2, y2 x3, y3 이렇게 쓰고 다시 x1, y1이라고 써주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거 연산 처리를 어떻게 하냐면 자 앞에 2분의 1이 있고요. 절대값 잘 봐. 곱하고 곱하고 곱해서 더해요. 즉 이렇게 써줘요. x1, y2 x2, y3 x3, y1 이렇게 써줘.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서 빼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x2, y1 마이너스 x3, y2 마이너스 x1, y3 이렇게까지 써주고 절대값 닫아주면 돼요. 이게 사선식이야. 신발끈 공식이라 하는. 알겠나요? 됐니? 자, 이 문제는요. 이렇게씩 세울 수 있는 게 첫 번째 방법이야. 됐어? 근데 나는 이렇게 안 세울래. 두 번째 방법도 있어. 자, 잘 보세요. 요 문제 풀 때, 이런 도형 문제 풀 때 특히 좀 시야를 넓게 갖는 게 중요하거든. 자, 쌤이 이제 얘기할 거 두 번째. 사실 이 얘기하려고 이 문제 푸는 건데 두 번째는 이거야. 직접 구하기 어려운 도형의 넓이.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다 보면 넓이와 관련된 문제를 풀다 보면 별 해괴망측한 도형들이 막 나올 때가 있어. 막 부채꼴에서 막 이상하게 부채꼴 절단돼 가지고 이거는 활꼴도 아니고 뭐 부채꼴도 아니고 뭐 이상하게 생긴 뭐 이런 거. 그럼 그런 도형은 어떻게 구할까? 자, 그거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거야. 직접 구하기 어려운 도형의 넓이는요. 얘는 기본 도형의 자, 여기서 말하는 기본 도형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공식을 알고 있는 도형이에요. 직사각형, 정사각형,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직각삼각형 이런 애들. 정삼각형도 마찬가지고 기본 도형의 넓이에 차 또는 합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고등학교 도형 문제에 많이 나와요. 특히 이과 친구들은 미적분하는 친구들은 꼭 알아두세요. 니네 삼각함수 극한도형 가서 맨날 할 거예요. 자, 다시 갑니다. 직접 도형의 넓이를 구하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생각한다? 기본 도형의 넓이와 차로 본다. 넓이의 차와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시야를 넓게 가지란 얘기야.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볼 거냐? 얘를 자 이렇게 식을 세울 수도 있어. 여기서 수선을 내려. 그 다음에 여기서 수선을 내려. 그러면 이 도형이 사다리꼴이야. 그지? 거기에서 나는 요렇게 생긴 직각삼각형과 요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을 뭐만 하면 돼? 빼주기만 하면 얘가 나와. 이게 두 번째야. 되나요? 그러면 이 식은 되게 쉬워요. 왜? 직각삼각형식이 너무 쉽거든. 얘 길이가 지금 마이너스 2t가 좌표입니다. 좌표. 그러니까 길이는 2t예요. 길이는. 양수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에 높이는 이 높이는 y좌표랑 똑같으니까 뭐가 돼요? 4t 제곱이야. 그러면 이쪽 왼쪽에 생기는 요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얼마가 나오냐면 얘가 2분의 1 곱하기 2t 곱하기 4t 제곱이 나와. 오, 되게 간단해졌네. 그래서 4t 세제곱이 나와. 그 다음에 갑니다.
오른쪽 거 갈게요. 이쪽 거. 이쪽은요. 얘가 t, t제곱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t예요. 얘는 t제곱이야. 그럼 얘는 계산하면 요 넓이는 얼마가 돼? 2분의 1 t 세제곱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개의 넓이를 어디에서 빼주면 된다고? 두 개의 넓이를 어디에서? 사다리꼴에서. 그래서 이 사다리꼴에서 뭐해? 빼주면 되겠지. 그럼 사다리꼴도 식 나오죠? 밑변, 윗변, 높이. 계산하면 넓이를 구할 수가 있죠. 됐나요? 계산은 해보시고. 그러면 ft를 그대로 구해서 여기다가 대입한 다음에 뭐 계산하면 돼? 리미트 계산만 하면 끝나. 그럼 결국은 문제가 뭐야? 극한이야? 식 세우는 거야? 식 세우는 게 문제라고. 극한은 마지막에 그냥 이것만 계산해 주는 게 끝이라고. 알겠어?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ft라는 것과 gt라는 것을 니네가 식을 세울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식을 세우는 방법이 너무나도 다양하다는 거예요.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알겠어?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이 돼야 되는 거고 이거는 절대 단기간에 늘지 않습니다. 알겠어? 어떤 문제를 내가 들이대도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내가 자신 있다. 그게 그 실력까지 갖추기가 쉽지가 않다고.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 알겠니? 왜냐하면 푸는 방법 자체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문제마다 다 다르니까. 오케이? 그래서 꾸준히 연습을 하셔야 돼요. 꾸준히. 됐죠? 정리하시고요. 10분 쉬었다가 가겠습니다.